웨스팅하우스, 이게 이제 미국에서 원래 우리나라가 원전이 없었을 때 원전을 소위 말해서 기술을 준 그 회사예요. 미국에 굉장히 오래된 회사고 그 원천 기술을 갖고 있는 원천 기술을 갖고 있는 거죠. 원전 수출을 이제 할 수 있냐 없냐의 문제를 두고 타협을 했습니다. 올해 1월달에. 올해 1월에 우리 뭐 하고 있습니까? 윤석열 체포하고 있었어요. 체포 한이 많이 하고 있을 때 우당탕탕 합의를 한 거야. 이거는 외교 참사다. 그런 바보 같은 계약을 한수원이라는 네. 전문가가 있는 집단에서 왜 그런 계약을 했을까? 영업사원 네. 이로 갑니다. 그렇게 했겠죠. 무조건 따. 야 내가 영업사원 예. 이루려고 했는데 이게 안 되면 되겠어? 예. 무조건 따와. SMR이고 X가 아니지 무조건 따. 예. 이랬을 거예요. 그러면 전화를 좀 한번 싹 돌려봤어요. 사실은. 어. 예, 이제 제가 산업부 이거 원전할 때 출입을 좀 했었거든요. 예. 이제 아는 사람도 있어요. 어제부터 전화를 싹 돌렸는데 음. 사실은 전문가들 사이에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뭐 원전이든 뭐든 간에 그 약간의 정파성은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어느 정치 집단을 지지한다는 게 아니라 예. 얘기를 들어보면 알아요.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잖아요. 뭐 후쿠시마 오염수, 또 원전, 예를 들어서 그리고 뭐 SMR 이런 얘기 할 때마다 여야가 부딪히는 쟁점이 그러면 이쪽에 보수 쪽의 스탠스를 좀 잡는 사람이 있고 진보 쪽에 주로 잡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제가 그분들의 이제 정체성에 대해서 뭐 데피니션 할 건 아니고 제가 알잖아요. 속으로 쫙 돌려봤어요. 결론 두 가지입니다. 이 체코 원전 그 지금 1월 달에 원래 웨스팅하우스 이게 이제 미국에서 원래 우리나라가 원전이 없었을 때 박정희 시대 때 원전을 소위 말해서 기술을 준 그 회사예요. 네. 네. 이 회사인데 웨스팅하우스가 미국에 굉장히 오래된 회사고 어떻게 보면 그 원천 기술을 갖고 있는 원천 거거든요. 기술을 갖고 있는 예, 거죠. 예. 그래서 이거를 원래 우리가 막 요새 들어서 많이 수출하니까 UAE 수출하고 막 체코 뭐 폴란드 수출하니까 여기서 태클을 걸었어요. 안 된다. 웨스팅하우스 쪽에서 그 법원에서 제기한 건 뭐냐면 내가 너한테 준 거 아니냐. 네. 근데 이 기술을 제3국에 팔 때는 나한테 허락을 받아야지. 이 내용이에요. 요걸로 지금 그 소송을 한 겁니다. 그리고 그 소송에서 처음에 각하 판결 받았는데 제가 좀 줄일게요. 아무튼 미국 법원은 뭐라고 했냐면 웨스팅하우스 네가 당사자가 아니야. 이 기술은 미국 정부 거야. 그래서 미국 정부한테 정부가 직접 걸어야 돼. 라고 소의 적격성을 문제 삼은 겁니다. 예, 그게 당사자 부적격. 약간 결이 달라. 제가 좀 전문적이죠. 네. 제가 전문적이네. 이거 처음 들으셔 저한테. 예. 지금 다들 저 약간 겉핥기로 지금 기사를 쓰거든. 그렇지 않아요. 좀 더 깊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anyway 야. 예, 원전 수출을 이제 할 수 있냐 없냐의 문제를 두고 했는데 타협을 했습니다. 올해 1월 달에. 올해 1월에 우리 뭐 하고 있습니까? 윤석열 체포하고 있었어요. 예. 그 찬바람에 체포 한이 많이 하고 있을 때 우당탕탕 합의를 한 거야. 누구랑 했어요? 한수원 아니면 한수원하고 웨스팅하우스가. 한전 환수원 요거랑 그렇죠. 웨스팅하우스랑 네. 계약을 했죠. 합의를 한 거예요. 그런 권한이 한수원에 있어요? 그걸 잘 모르겠어요, 사실은. 그거는 산업부가 사업 안 주체는 한전이에요. 기업 네. 주체는 네. 한전하고 한수원 컨소시엄이고 음. 그리고 이전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바라카 원전 네. 아랍에미레이트 이때도 웨스팅하우스가 원래 이제 경수로 원전에 대한 원천 기술을 갖고 있고 그렇죠. 우리가 처음 만들 때 걔네가 알려줬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APR 1400부터는 이때부터 우리 기술이야. 그렇죠. 많이 우리가 만들었어라고 했는데 웨스팅하우스 입장에서는 아닌데 우리 거에서 니네 좀 파생해서 간 건데 그렇죠. 계속 논란이 좀 됐어요, 되기는. 그래서 바라카 2009년에 갈 때도 당시 기사를 제가 보니까 당시에도 웨스팅하우스에서 니네 그럼 수출하는 대신 우리 거 가지고 들어가. 그렇죠. 그래서 당시에도 약 10% 정도의 용역 구매 계약을 연료봉 같은 거를 우리가 원전에 연료봉이 들어가는데 그런 것 같은 걸 이제 웨스팅하우스 것을 사가지고 갑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런 게 있긴 해요. 근데 이번에 나온 거는 그거 플러스 그렇죠. 50년간 그다음 어디 못 가. 음. 아예 우리에게 아주 불리한 장기 계약을 맺어버렸다. 맞아요. 왜 그런 계약 맺었어요? 전문가들 쫙 돌려보니까 공통점 두 가지예요. 이거는 외교 참사다. 작년 말에 당선돼가지고 트럼프가 부릉부릉하고 있을 때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수뇌부가 비어 있었어요. 당시에. 그러면 사실 물음표는 이거죠. 이게 너무나 불공정한 계약이면 안 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원전 수출은 좋지만 그렇지. 우리가 노예 계약을 할 수는 없잖아요. 예. 예. 어느 정도 돈 주는 건 줄 수 있어요. 근데 전문가들이 좌우 상관없이 똑같이 지적한 건 두 가지예요. 그거 말씀하신 물품 계약 있죠. 한 기 수출할 때 9,600억인가 물품 계약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한 기 수출하면 미국 웨스팅하우스는 공짜로 그 물품 줘가지고 독점 계약이니까 9,600억을 먹는 거야. 이거는 사실 크지 않대요. 줄 수 있다는 거야. 근데 SMR은 전기차거든. 미래 시장을 뺏기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과거에 그 가압수로형 그런 어떤 원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내줄 수도 있는 거예요.
큰 건 아닌데 SMR 첫 번째 이 소형 모듈형 원자로 있잖아요. 요거를 만약에 여기에 웨스팅하우스가 너 이거 독자 기술인지 아닌지 수출할 때 나한테 검증받아. 50년간. 이 조항이 들어간 겁니다. 그럼 우리는 전기차 만약에 만들잖아요. 예를 들어서 만들어도 미국한테 진짜 죽 써서 개 주는 겁니다. 예.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가 아까 말씀하신 우리가 파는 구역이 정해져 있어요. 뭐냐면 우리는 유럽하고 우크라이나 이런 데 못 팔아. 우린 동남아나 유럽, 북미 유럽에서는 체코에만 팔 수가 있어요. 그렇죠. 체코는 지금 들어갔으니까. 그리고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게 동남아, 중남미 뭐 이런 데거든요. 동남아, 중남미는요. 석탄이 많아. 거기 원전 안 지어요. 원래 원전은 유럽에서 짓는 거야. 근데 왜 그런 바보 같은 계약을 한수원이라는 네. 전문가가 있는 집단에서 왜 그런 계약을 했을까? 저는 그래서 네. 이거는 뭐 물론 추정입니다. 네, 추정. 추정인데 왜 또? 이게 25년 1월에 협약서를 체결하잖아요. 네. 근데 이게 사이닝이 25년 1월인 것 같고 음. 그 전에 협의가 됐을 거라고 봐요. 그렇죠. 원래 체코에 갔을 때 체코가 프랑스 회사랑 같이 붙었을 때 이제 우리나라랑 프랑스랑 붙었는데 우리 걸 EDF. 손을 들어주거든요. 우리도 손을 들어주면서 나중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게 웨스팅하우스가 잠깐만 쟤네 우리 기술 가지고 수출하면 안 되는데 한손이 수출하네. 원래 웨스팅하우스도 체코에 넣었다 떨어졌어요. 웨스팅하우스가 옛날엔 되게 좋은 기업인데 맞아요. 지금은 완전히 사실 별거 없는 기업이에요. 되게 허접한 기업인데 원천 기술만 갖고 있는 거죠. 그런데 떨어졌어요. 떨어졌는데 우리가 되니까 아닌데 한수원은 우리가 원천 기술 준 애들인데 안 되는데 네. 이렇게 해서 미국에서 소송을 겁니다. 맞아요. 그래서 체코가 미국이랑 괜히 사이가 안 좋으면 그러니 껄끄러우니까 체코 정부가 우리한테 얘기한 게 그 소송 해결하고 와 이랬거든요. 근데 소송을 근데 윤석열 정부가 막 체코에 예를 들어 26조 원 규모의 원전을 수출했다. 왜냐하면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에서 망했다라고 하는 걸 부각시키려는데 그러면 윤석열 정부가 해외에 대규모 원전 수출했다. 이걸 띄워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든 성사를 시켰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 그런 그때 추정이 있죠. 웨스팅하우스에서 자 그럼 이것도 해 이것도 해. 그러니까 예전 앞서 말한 구매 계약 요 정도는 예전에도 있었어요. 바라카 원전에서도. 맞아요. 근데 그런 것 정도가 아니라 로열티도 예전에 있었습니다. 근데 그 정도가 아니라 말씀드린 지역 제한 받고 SMR 50년 동안 더구나 이걸 하는 거는 아, 이 정도면 아예 한수원은 문을 닫고 새로운 계획을 만들어서 거기서 해야 돼요. 맞아요. 네, 그 정도로.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한 건 아마 웨스팅하우스도 바보가 아니고 쟤는 무조건 정치적으로 이걸 따야 된다. 그럼 요때 다 걸어. 이래서 아주 불리한 계약을 맺었다. 윤석열 근데 한 산자부든 한전 한수원이든 또 대통령시든 윤석열이 워낙 이거 하니까 아마 윤석열 이렇게 얘기했겠죠. 뭐 복잡한 거 하나도 몰라요. 그 양반. 네. 얘기해줘도 모르니까. 그 원전 그냥 팔면 영업사원 네. 이로 갑니다. 그렇게 했겠죠. 무조건 따. 야 내가 영업사원 네. 이루려고 했는데 이게 안 되면 되겠어? 네. 무조건 따와. SMR이고 지랄이고 가니 무조건 따. 네. 이랬을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한수원이 체코 정부랑 맺은 계약과 이 한수원이 웨스팅하우스랑 맺은 계약은 별도의 계약인 거예요? 그죠. 아니 근데 그 계약에는 계약서를 쓸 때 그 이면 계약이라고 하죠. 원래 비밀 조항이 들어가거든요. 사실은 우리가 하지 않은 비밀 계약 원래 있기는. 그거는 이제 나중에 언론에 다 박힐 의무는 없습니다. 기업 간에는 사실은. 근데 그게 지금 오픈된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한수원하고 웨스팅하우스랑 계약 맺은 거. 그렇죠. 그게 이제 공개된 거죠. 네. 그걸 전제하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체코에서 너네 둘이 소송 해결하고 와 하니까 한수원이 해결한 걸 갖다 줬죠. 왜? 어떻게 해결하는지 보여줘야 되니까. 그럼 이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 그러니까 체코와의 최종 원전 계약 사인은 이재명 대통령이 했잖아요. 그렇죠? 원전 계약사인요? 최종 계약 사인은 이재명 대통령이 했어요. 그때 1월 17일이죠. 아니 그건 실무 계약이고 최종 그렇죠. 대통령 계약 네. 사인은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 했어요. 그러면서 막 대통령실에서는 20분 통화로 20조 잭팟 터뜨렸다. 그때 끝나고. 체코 총리도 감탄한 이 대통령의 원전 외교다. 이런 식으로 자랑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랑은 상관이 없다는 거잖아요. 이 웨스팅하우스 이미 이제 그 이면 계약이 있었고. 그 예를 들면 네. 체코랑 이재명 대통령이 이거 좀 살펴봐야 될 거 있을 것 같은데 이거 체코랑 계약 조금 우리가 더 살펴보고 나중에 하자. 그랬으면은 이 웨스팅하우스랑 계약 맺은 것도 우리가 다시 협상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이게 협약서는 1월에 썼지만 네. 사실은 저는 그 전에 지난해 일단 나왔던 얘기가 체코 원전 해결됐다. 웨스팅하우스 문제 해결하고 해결됐다라고 됐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합의가 다 된 거예요. 사이닝만 1월에 한 것으로 봐요. 네. 저도 그럽니다. 그래서
이게 이면에서는 또 무슨 말도 있냐면 제가 외교 참사라 불렀던 게 단순히 당사자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미국 쪽에서는 사실 미국 국무부 그리고 미국 의회가 원전에 관한 원전은 그냥 원자폭탄으로 바로 변환시킬 수 있는 기술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외교적으로 굉장히 가이드라인을 많이 줘요. 많이 주는데 그래서 우리 쪽에 이때 이 당시 제가 보니까 최상목 권한 대행이었단만요. 1월 17일 날. 그러면 모르긴 몰라도 생각해보세요. 황조 사장이 그때 실무적인 합의를 다 하기로 이걸 산업부 장관한테 안덕근 장관한테 보고를 안 했다고요? 바로 잘립니다. 말이 안 되죠. 예, 이게 지금 50년간 지금 락이 붙는 건데 그러니까. 그럼 안덕근 장관이 권한 대행한테 보고를 안 했다고요? 해야죠. 예, 이 있을 중요한 수가 문제.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최상목이 잡아다가 조사해야 된다. 맞네. 예, 이건 최상목이 분명히 알았을 거예요. 저는 이거는 거의 특검이나 최소한 국정조사 해야 될 건이라고 봐요. 아, 국정조사. 네. 오늘 민주당 얘기 나오더라고요. 네, 국정조사 하든지. 그러네 이건. 왜냐하면 한전 한수원이 그냥 민간 기업이면 너희들이 알아서 해. 물론 원전이라는 건 어떤 원전에 관련된 기술, 수출 이런 거 국위가도 상당히 연계는 있지만 민간 기업은 모르겠는데 사실 공기업이잖아요. 공기업이고 우리 세금이 들어가는 기업이에요. 한전의 부실이나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 한수원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런 식으로 본인들의 사업 기회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뭔가 성과를 강조하기 위해서 50년 사업 기회를 날렸다? 그거는 국족감이에요. 죄송합니다. 아, 그렇죠. 그러네. 지금 어마무시합니다. 가만히 있었으면 사실 원전을 수출할 수 있는 기회가 있거든요. 그렇지. 그리고 이재명 정부는 탈원전이 아니에요. 그래서 지난번에 공약 보면 예. 제가 사실 뭐 이렇게 말하긴 그렇지만 이재명 캠프에서 물어봤거든요. 문재인 때 뭐하러 탈원전 해가지고 그 탈원전 선전만 하고 그렇다고 막상 탈원전 하지도 못했어. 예. 그리고 에너지 위기 와가지고 독일도 지금 고꾸라졌어요. 유럽에서 러우 전쟁 전에도 메르켈 그걸로 지금 완전히 그때 뺏긴 거예요. 독일 뭐 국민들 보면 제 친구 프랑크푸르트 사는 애들 물어보니까 한 달에 그 전기 그 원료 있죠. 그 연료비 겨울에 70만 원 나온대요. 거기 스웨터 끼고 자요. 지금 유럽은 그 정도예요. 그렇죠. 예. 에너지 정상화가 안 돼서. 그 한수원이 그래도 이런 협상도 많이 맺었을 거고 한전도 이런 협상 많이 해봤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러한 누가 봐도 이 정도 내용이라면 바보 같은 계약인데 그렇죠. 이걸 왜 맺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혹시 이러한 계약 조건이 있지 않을까? 예를 들면 유럽연합이나 영국, 일본, 우크라이나 시장 등엔 웨스팅하우스만 진출할 수가 있는데 이때 우리나라 한수원과 한전과 컨소시엄을 맺어서 함께 진출한다. 뭐 이러한 계약들은 없을까? 그렇게 해야지 부대 조건으로 우리가 국익을 지킬 수 있지. 그거를 보통 이제 그 서플라이 체인이라고 부르거든요. 네. 없었대? 예, 서플라이 체인을 넣을 수가 있어요. 원래. 이 조항이 안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되는 이건 거예요. 바보들이네 완전히. 나 같은 무식한 사람들 그걸 넣었으면 말이야. 우리가 이런 매국 계약이라고 하지 않아요. 그러네. 웨스팅하우스가 지금은 그 대주주가 캐나다인가 잘 모르겠어요. 네, 브루필드 맞습니다. 네, 예전에 도시바가 인수했었습니다. 네. 웨스팅하우스 명성이 있던 기업에서 도시바가 인수했다가 야 이거 잘못 인수했다. 하고 다시 매각한 거예요. 뱉었죠. 그러니까 웨스팅하우스가 사실은 경쟁력이 없어요. 근데 미국에서는 트럼프가 옛날 3마일3 사건 이후로 맞아요. 원전을 중지했다가 트럼프가 전력 수요가 이제 AI든 또는 전기차든 전기 수요가 늘어나니까 앞으로 원전을 미국에 엄청 짓겠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러면 미국 기업인 웨스팅하우스가 좀 낫겠지. 요 기대감 정도가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웨스팅하우스가. 나머지는 사실은 경쟁력이 없어요. 단가도 너무 높고. 그러면은 유럽 연합에서 이 국가들이 이제 원전을 지으려고 할 때 웨스팅하우스가 혼자 입찰은 못 할 거 아니냐고. 그렇죠. 입찰을 하는데 떨어지죠. 그렇죠. 체코에서도 떨어졌고.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를 수출을 못하게 하겠다는 우리가 거예요. 독자적으로 그냥 같이 그러니까 그 말 정확히 보신 거예요. 자기네들은 그냥 능력이 예리하게. 없으니까. 내가 못 먹는 거 너도 먹지 마 이거예요. 근데 이제 좀 긍정적으로 생각해 보면 네. 같이 컨소시엄 구성을 해서 이런 데는 우리 웨스팅하우스랑 한수원이랑 다 싹쓸이 하자. 이렇게 좀 할 수 있었을 텐데. 그렇죠. 그거를 그 사실 계약이 없었다. 이게 저는 그렇게 봐요. 그러니까 건설 단가가 프랑스나 당연히 외국 이제 원전이면 중국이 있고 미국, 프랑스, 우리나라 정도인데. 맞아요. 근데 중국은 뭐 사실 기술을 잘 못 믿잖아요. 그리고 중국은 자기네 것도 많으니까 워낙 많이 쓰니까. 중국발 원전 터질 수가 있다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자기 것도 많으니까. 그러면 프랑스, 미국, 우리나라인데 사실은 미국, 프랑스는 단가가 엄청 높아요. 건설 단가가. EDF. 네. 우리는 엄청 싸요. 그쵸. 제가 어떤 기록에서 봤더니 거의 한 3분의 2가 안 됩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입찰을 하면 우리가 무조건 이겨요. 맞아요. 저기 비싸니까.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이제 체코 말고 유럽에 못 나간다. 근데 웨스팅하우스는 경쟁력이 떨어지고 그러면 우리나라는 이제 만약 수출 못 나간다. 그러면 웨스팅하우스가 그렇게 할 수 있죠. 너 가고 싶으면 우리랑 같이 해. 그렇죠. 되게 조건을 그럼 안 좋게 걸겠죠. 그러겠네. 우리는 어차피 못 나가니까. 네. 그런 부대 계약을 안 맺은 것도 이해가 되질 않네요. 그러니까 그 진짜. 서플라이 체인을 넣어야 되는데 그때 외교전으로 넣었어야 돼요. 어. 그러니까 그걸 못 넣는 바람에 나중에 보시죠. 나중에 이제 계약이 됐으니까 너 나가고 싶지. 그러면 지금 계약을 하면 사실은 요거 우리가 양보한 거잖아요. 양보한 부분 있잖아요. 뭐 SMR 그럼 이렇게 한 대신에 서플라이 체인 넣어줘. 이렇게 계약을 하면 우리가 하나 얻고 하나 받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 주고 하나 받는. 근데 이 상태에서 한번 지금 머리 맞고 시작하기 때문에 한 방 맞고 시작하면 나중에 지금 맞은 것도 상처 회복이 안 된 상태에서 그럼 저는 전체 이익 중에 10%만 갖고 갈게요. 이제 이게 완전 가랑이로 기어야 돼요. 그럼 우리도 단가가 안 나와요, 사실은. 그럼 우리나라가 브룩필드로부터 웨스팅하우스 이 지분을 인수하는 거야. 아, 우리가요? 아, 그 방법이 최선이네요. 재밌네요. 월가를 좀- 인수하면 됩니다. 좋은 방법인데. 이거 얼마 안 하겠구만. 좋은 보니까 방법인데. 이렇게. 네. 네? 저희가 이제- 인수해버리면 되잖아. 신박해요. 답답한 사람들이네. 네, 아유. 제가 이제 쫙 돌려본 결과 이게 그 얘기도 있더라고. 브룩필더가 지금 단가를 단기간에 샀으니까 2018년에 샀거든요. 빨리 정상화, 자기들 입장에서는 빨리 비싼 값에 다시 팔려고. 네, 되팔고 싶은 거예요. 그러려면 웨스팅하우스의 단가를 쫙 높여야 되는데 쫙 높이려면 우리나라를 밟아야 되는 거야. 불공정 계약이 있어야 비싸질 거 아닙니까? 그리고 비싸야 다른 사람이 봤을 때 한국이 호구 만들었네? 그럼 내가 웨스팅하우스 인수하면 야 두산이나 저기 한국 가서 한수원에 가서 야 너는 5%만 갖고 가 갑질할 수 있겠네? 라고 생각을 해 이문이 많이 남잖아요. 그거를 지금 시그널을 주고 있다는 설도 있어요. 완전히 그냥 가격이 되게 높아지겠네요. 인수 가격이. 아 그래서 지금 뭐 저기 그 미국 현지에서는 저 웨스팅하우스 주가가 우리랑 정반대로 올라가고 있어요. 네, 거기는 오르고 봐야 되겠다. 진짜. 에너빌리티는 지금 박살 나버린 거예요. 오늘 20% 빠졌어요. 그러니까 고점에서 지금까지 이번에 이재명 정부 들어서 오르다가 고점에서 20% 빠졌습니다. 지금 이런 처참한 결과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뭐 로얄티나 구매 용역 계약 이런 거 할 수 있는데 50년 앞서 말씀드린 대로 SMR 같은 경우 SMR은 아직 이제 사업성이 인정 못 받았지만 앞으로 무조건 이렇게 갈 거다. 왜냐면 SMR은 소규모기 때문에 원전의 가장 큰 단점이 위험성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그 조만하니까 폭발해봐 크지 않을 거다. 이렇게 해서 곳곳에 지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게 SMR인데 근데 이렇게 불리한 협상을 왜 했냐? 아, 저는 이제 정치적인 윤석열 정부의 성과를 하기 위해서 한 게 판단이 아니냐. 필요했다? 지금 뭐 추정이지만 그거 말고는 상식적인 사람이라면 이런 협상은 좀 심한데라고 보는 거죠. 한수원 원장은 어젠가 국감에 나와가지고 그렇게 불리한 계약 아닙니다. 그렇게 네. 얘기하던데. 그 사람은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어쨌든 이 사람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항조 사장은 아예 안 파는 게 낫냐. 이거라도 파는 게 낫냐 이건데 이거는 이제 따져봐야 되는 거예요. 따져봐야 되겠다. 예, 당장은 그 업어서라도 체코에 나가면 좋잖아요. 근데 이게 잘못하면 엄발에 오줌 누게 된다니까. 그렇지. 네. 공사 기간 늘어나면 적자가 될 수 있으니까. 그렇죠. 이번에 바라카 원전도 지금 지난 올해부터구나. 올해부터 적자로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누적 손익을 계속 합니다. 그러니까 그 기성이라고 그러는데 공사한 만큼 돈이 들어오잖아요. 그때 돈을 주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공기가 원래 언제죠? 2020년인가? 원래 진직 완공이 됐어야 되는데 하다 보니까 늘어져서 늘어났죠. 사실은 손해예요, 이제부터는. 그러니까 그럼 이제부터 손해라는 게 지금부터 손해는 아니에요. 누적 손익이 손해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이미 3,500억 빚 정도 좋은 손해가 계산이고. 났고 네. 그래서 현대건설 같은 경우도 가덕도 신공항 내가 하겠어. 네. 그러다가 하다 보니까 도저히 발주금액에는 안 맞을 것 같거든요. 안 하겠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일감을 따는 게 아니라 얼마에 따느냐가 중요한 중요하죠. 건데 지금 체코 원전은 만약 이런 계약이다. 그럼 굳이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이 전문가들이 다 지적하는 건 이건 외교 참사고 그러네. 사실 이재명 대통령이 다음 주에 그 한미 정상회담 있잖아요. 이게 또 엄청난 짐이 주어진 거예요. 이게 정상회담 테이블에 올려서 왜냐하면 뒤에 이제 브룩필드라는 사모펀드가 있기 때문에 사모펀드가 분명히 미 국무부나 상원에 이 로비를 했을 거예요. 로비를 해가지고 흔들거든요. 원래 미국은 그런 전통적으로 그렇게 가거든요. 정치권이. 그렇게 협상이 나왔기 때문에 요거를 가서 이걸 뒤엎을 만한 또 딜을 해야 되는 거야. 그러면 그냥 풀어주겠어요? 딴 거 줘야 돼. 주한미군, 뭐 국방비, 네. 주둔군 협정 이런 거 비용 높여주고 뭔가 또 부담을 준 거야. 그렇죠. 제가 보기엔 윤석열 자기 그 계엄 때 치적 내려고 이거 우당탕탕 내가 했다
그 문재인이 조진 뭐 탈원전 내가 만들었습니다. 해가지고 소위 말해서 여기다가 지금 완전 똥을 싸놓고 나간 거예요. 이걸 지금 치우고 있다니까요. 그러네요. 네. 이재명 대통령님 힘내십시오. 네.